세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 태평양, 그리고 그곳에 숨겨진 아주 작은 섬들의 나라 미크로네시아 폼페이 섬. 폼페이 섬은 해발 고도가 낮은 환초섬과는 달리 비교적 지대가 높은 화산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강수량이 많은 지역으로 울창한 수목들이 정글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열대우림안에는 비경이 숨겨져 있다고요. 여기서부터는 물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요. 폭포가 뭐예요, 폭포? 숲을 사이로 모습을 빼꼼 비추는 심상치 않은 물줄기. 이 거대한 절벽이 만들어낸 절경은 폼페이 섬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페트로의 폭포입니다. 마치 조각한 듯 네모나게 다듬어진 돌을 따라서 떨어지는 물이 장관을 이루죠. 이곳에 있으니까요, 폭포의 물보라 때문에 저희가 다 시켜나가는 것 같아요. 손발이 다 얼얼할 만큼 차가운 물과 한기를 가득 머금은 이 바람은 자연이 틀어주는 천연 에어컨이나 다름없는데요. 진짜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네요. 폼페이는 365일 뜨겁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곳은 섬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쉼터 같은 공간입니다. 폭포를 품고 있는 정글숲을 지나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끝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비한 유적들이 잠들어 있다고요. 다리가 다 있네요, 다리가. 조심해야 되겠네요. 오래된 건 아닌가? 오래돼 보이는 나무 다리를 지나서 바다로 이어지는 물가에 다다르자 돌을 켜켜이 쌓아서 만든 건축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한눈에 봐도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 같죠? Wasama kita nanto was, agay kimdama I wasama yaderokin 우야 지하근. 본 섬과는 떨어져 있어서 수위가 높을 때는 배를 타야만 접근이 가능하다고요. 물 위에 지어진 것과 다름없다는 건데요. 정체가 모호한 이 건물의 이름은 남마돌. 돌을 쌓아 만든 인공섬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지어졌을 걸로 추정되는 이 건축물은 인공섬이 무려 92개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인공도시는 태평양 최대 미스터리가 됐는데요. 거대한 돌들을 마치 벽돌 쌓듯이 정교하게 쌓아 올린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더 놀랍습니다. 이 두께도 엄청난데 또 보면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잘 깎았어요. 아마 이 축조를 잘하기 위해서 이 모양으로 깎은 것 같아요. 약 1000년 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곳은 약 2억 5천만 톤의 돌이 사용된 걸로 추정되는데요. 우와. 일부 돌은 하나에 20톤에서 많게는 50톤까지 나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의아한 건 이 돌들이 폼페이 섬에는 거의 없는 현무암이라는 건데요. 와, 이렇게 엄청난 돌이 이 지역에서는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돌을 여기까지 갖고 와서 이렇게 쌓았는지 생각만 하면 더 신비롭습니다. 태평양 이 먼 곳까지 현무암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그 큰 돌을 어떻게 깎아서 위로 쌓아 올린 건지 현대 기술로도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현지인들에게는 마법으로 지어졌다는 설화가 있을 만큼 수수께끼로 가득 찬 이 유적지는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금도 많은 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유적지 중앙에는 남마도로 지었을 거라고 여겨지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왕족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무덤과 같이 저마다의 기능을 지닌 장치들이 여러 개 있었을 거라고요. 가상 복원도로 보면 어엿한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추측. 강력한 왕권 아래 지어졌을 거라는 설화 속에서 남마돌은 오늘도 그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고대 폼페이 문명의 위대함을 조용히 그러나 웅장하게 알려주고 있을 뿐이죠. 육지가 품은 천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바다로 향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 태평양에는 어떤 해양 생태계가 펼쳐져 있을까? 국내 1호 프리다이버 노명호 씨도 들뜬 마음을 가득 안고 그대로 입수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뭔가를 들고 나오네요. 와, 그게 뭐예요? 해상!
해삼이라고요? 오, 와, 이게 저렇게 해삼 맞아요? 커요? 네, 해삼. 성인 남성 팔뚝보다도 큰 것 같죠? 저렇게 크다고요? 이렇게 큰 해삼 본 적 있으세요? 우와. 태평양의 바다는 역시 뭔가 달라도 확실히 그게 더 다르네요. 엄청나네요. 네. 여기도 한 처음부터 강렬한 인상을 주는 태평양. 그 속에는 대체 뭐가 있을까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입수하는 대원들을 따라서 수중 탐험을 시작해 봅니다. 공생하는 산호와 물고기들의 조화는 마치 바닷속 작은 마을을 보는 것 같은데요. 바위 한쪽에 자리를 떡하니 차지한 이 녀석은 바다의 포식자 곰치. 두려울 게 없다는 듯 떡하니 나와 있는 이 녀석에 반해서 바위 아래 작은 틈에 숨어 있는 녀석도 있으니 겁많기로 유명한 바닷가재입니다. 가까이 가려 하는 탐험대원을 향해서 긴 더듬이로 반항하는 이 녀석. 얼른 자리를 비켜줘야겠죠? 만화 영화 니모로 익숙한 흰 동가리와 한 몸처럼 지내는 말미잘. 단단한 껍데기 때문에 식인조개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대왕조개까지 보이고요. 난생 처음 보는 신비로운 바다 생물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서 저마다의 빛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깊은 바다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을까요? 해안가에서 조금 멀리 나아가자 저 멀리서 커다란 뭔가가 다가오네요. 마치 날개와 같은 거대한 지느러미를 펄럭이며 유영하는 이 녀석은 대왕 쥐가오리인데요. 만탈레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희귀 어종이죠. 날씨와 타이밍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 이 3박자가 모두 맞아야만 볼 수 있다는 만탈레이가 탐험대원들의 눈앞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 많은 다이버들의 버킷리스트이기도 한 만탈레이와의 만남. 폼페이에서 그 소망이 실현되는 순간인데요. 만탈레이의 만타는 스페인어로 평평한 담요를 뜻합니다. 마치 만화영화 알라딘에 나오는 양탄자처럼 커다란 담요가 너울거리는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죠. 녀석은 그 신비한 생김새 덕분에 많은 별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악마 가오리인데요. 머리 쪽 지느러미가 마치 악마의 뿔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죠. 하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별칭과는 달리 녀석들은 무척이나 온순하다고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오히려 먼저 피할 정도라는데요. 그런데 이날은 왜인지 낯선 탐험대원들에게 본인의 곁을 마음껏 내어줍니다. 마치 환영 인사를 건네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가까이 가면 많이 이제 도망을 가는 경우도 많은데 만타레이가 저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저랑 만타레이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만타레이가 눈도 소리 없이 여기 이렇게 지느러미 같은 거 뒤로 한번 싹 닦은 다음에 저를 한번 다시 딱 쳐다보고 가까이 있더라고요. 정말 귀한. 내 눈앞에서 이렇게 비유하는데 환상적이었어요. 와. 바다에는 수천만 가지의 종이 각자의 방식대로 공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타레이처럼 혼자 다니는 종이 있는가 하면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는 녀석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런 녀석들을 노리는 종도 있으니 바로 상어. 탐험대원 앞에 나타난 이 녀석들은 지느러미와 꼬리에 하얀 점을 가진 게 특징인 화이트팁 리프샤크입니다. 이 녀석들은 주로 낮에는 잠을 자고요. 밤에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이날은 웬일인지 이른 아침부터 모습을 드러냈네요. 혹시 잠 못 이루는 허기 때문에 먹잇감을 찾아 나선 건 아닐까 싶었지만 사냥은커녕 물고기들과 한데 어우러져서 수영을 즐기네요. 오. 생긴 것과 달리. 저마다의 삶의 방식대로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이 생명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한 공생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